지금 이 시각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올겨울 난방비 폭탄 원인을 두고 내탓 공방을 벌인 여야가 해법에서도 엇갈린 입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야당의 추경 편성 요구에 여당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일축하며 당정이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하고 있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전반적인 물가 폭등 때문에 민생 경제가 어려운 만큼 땜질 정책이 아닌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장보경 기자입니다. 올겨울 난방비 폭등의 원인으로 원가 상승도 있지만 문재인 정권이 에너지 포퓰리즘으로 가스 가격을 올리지 않은 결과라고 진단한 여당. 민주당의 추경 편성 요구에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5년간 무책임하게 국정을 운영해 국민들의 1,000조 원 넘는 빚을 안겨준 것도 모자라 또 돈을 뿌리자는 재정 중독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집권 5년 동안 무려 407조나 국가 부채를 늘렸습니다. 민주당이 일말의 책임감과 양심이 있다면 또다시 빚을 내서 재정을 풀자는 이런 주장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당은 당정이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하고 있다면서 추경 주장에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관련 시선을 돌려보려는 의도가 있진 않은지 의심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가 일부 취약계층에 난방비 추가 지급안을 내놓은 것은 평가할 만하지만 땜질 정책으로는 부족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전반적인 물가 폭등 때문에 민생 경제가 어려운 만큼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7조 2천억 원의 에너지 물가 지원금 지급 논의를 서두르자고 촉구했습니다. 급격한 소비 위축은 물론이고 경제 전체가 심각한 불황의 늪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그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또 초거대 기업들이 위기 극복에 동참할 길을 만들어야 한다며 횡재세든 연대기여금이든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한파와 함께 날아든 난방비 폭탄에 들끓는 민심, 1월을 넘어 2월 국회까지 대책을 둘러싼 여야의 입씨름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일 오전 검찰에 출석합니다. 위례 신도시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서인데요. 출석 시간을 1시간 앞당길지를 두고 이 대표 측과 막판까지 신경전을 벌인 검찰은 100장이 넘는 질문지를 다듬으며 막판 조사 준비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한편 검찰은 최소 한 차례 더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내용은 장효인 기자입니다. 위례 신도시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검찰 조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대표는 내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출석 시간을 1시간 앞당길지를 두고 이 대표 측과 막판까지 신경전을 벌인 검찰은 그간 확보한 증거와 기록을 검토하며 조사에 대비했습니다. 약 10년에 걸친 의혹을 캐묻기 위해 준비한 질문지 분량만 A4 용지 100장이 넘습니다. 이 대표의 혐의는 크게 두 가지, 부패와 배임입니다. 위례 신도시와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민간업자들과 유착해 특혜를 준 과정에 관여했는지가 핵심입니다. 검찰은 최근 대장동 일당을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며 이 대표가 업자들 요구대로 사업 전반을 설계하는 등 모든 범행 과정을 보고받고 승인 지시했고, 그 결과 7,900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익이 업자들에게 돌아갔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성남시장 시절 핵심 공약이던 1공단 공원화 비용 조달을 위해 업자들에게 특혜를 줬고 428억 원에 달하는 천화동인 1호 지분 절반을 받기로 한 계획도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관련자들의 진술뿐 아니라 물적 증거까지 확인한 내용을 종합해 공소장에 기재한 거라며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이야말로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공익 환수 사업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개발 이익의 절반 이상을 땅값이 오르기 전 기준으로 하면 70% 넘게 돈 한 푼 안 들이고 위험 부담 하나도 안 하고 성남 시민을 위해서 환수한 게 배임죄입니까? 유착 의혹에 대해선 일부 직원이 오염된 것이며 측근들의 뒷돈 의혹과 관련해선 사적 이익을 1원도 취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이 대표 측은 수십 장 분량의 서면 진술서를 준비한 걸로 전해졌는데
성남FC 후원금 의혹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진술서로 답변을 가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찰은 최소 한 차례 더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조사 이후에도 양측의 신경전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장유인입니다. 국민연금제도가 현행대로 유지된다면 2055년에는 적립기금이 소진된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5년 전 계산보다 소진 시점이 2년 줄었는데요.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는 것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힙니다. 경제 성장 둔화도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거란 관측입니다. 미래 세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제도 개혁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민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가입자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내고 소득 대체율은 40%에 맞춰져 있습니다. 쉽게 말해 현재 월 100만 원 소득자라면 노후의 연금으로 약 40만 원을 받는 식입니다. 이런 현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 2041년엔 적자로 돌아서고 2055년엔 기금이 모두 고갈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년 전 4차 재정 추계 때보다 적자 전환은 1년, 기금 소진은 2년 빨라진 겁니다.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힙니다. 출산율은 2023년 0.73명, 2050년부터 2070년까지는 1.21명 수준인데 반해 2070년 기대 수명은 91.2세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보험료 수입은 줄고 연금 받는 기간은 길어지는 겁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올해 2,199만 명에서 계속 줄어 70년 뒤에는 861만 명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반면 올해 527만 명인 노령연금 수급자는 2050년에서 2060년 사이 처음으로 가입자를 넘어서게 됩니다. 65세 이상 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도 점차 높아져 2070년에는 84.2%에 도달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경제 성장 둔화도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거란 관측입니다. 정부 자문위원회는 제도를 고치지 않으면 미래 세대 부담이 커질 것이 뻔하다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재정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연금 개혁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연금 개혁이 늦어질수록 미래 청년 세대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고 정부는 재정 추계 결과를 토대로 오는 10월 국민연금 운영 계획을 내놓겠다는 목표입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지난 2020년 1월 말 세계보건기구 WHO가 최고 수준의 공중보건 경계 선언인 비상사태를 내렸죠. 그리고 오늘 전 세계가 코로나19 비상사태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지 결정됩니다. 코로나19의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계속 유지할지를 결정하는 WHO 회의가 열리는 건데요. 일반적인 풍토병 수준으로 전환될 거란 전망이 우세하지만 최근 사망자 증가 등으로 경계 수위를 낮추는 건 이르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소식은 김지수 기자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현지 시간 27일 회의를 열고 코로나19의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계속 유지할지를 결정합니다. 지난 2020년 1월 말 WHO가 내린 최고 수준의 공중보건 경계 선언인 비상사태를 풀고 엔데믹, 즉 풍토병으로 전환을 선언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망자가 늘고 있어 비상사태 유지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테워드로스 WHO 사무총장은 24일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사망자 증가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Since the beginning of December, the number of weekly reported deaths from COVID-19 has been increasing. In total, in the past 8 weeks, more than 170,000 people have died of COVID-19. That's just reported deaths. The actual number of deaths is much higher. 지난해 12월 2023년이 되면 코로나에 대한 비상사태가 해제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한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인식차가 존재합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코로나 백신을 독감 백신처럼 1년에 한 번 접종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는 현지 시간 26일 코로나 백신을 독감 백신처럼 1년에 한 번 수준으로 맞는 걸 정례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 어떤 유형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할지 정기적으로 예측해 백신 제조에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영국에서는 백신 전문가들이 올 가을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실시해 줄 것을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연합뉴스 김지수입니다. 날씨가 다시 크게 추워졌습니다. 북극 한파를 몰고 온 찬 공기가 일본 동쪽으로 물러간 뒤 북쪽 대륙에 남은 냉기들이 다시 우리나라로 밀려오고 있는 건데요. 오늘 강원도 평창의 아침 기온이 영하 20도를 밑돌았는데 주말인 내일은 더 떨어질 거란 예보입니다. 중부와 경북 지역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모레 아침까지 체감추위가 매우 심하겠다며 보온에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동혁 기자입니다. 또다시 매서운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5도에서 10도가량 떨어지면서 날이 크게 추워졌습니다. 강원도 평창군의 아침 기온은 영하 21.9도까지 곤두박질해 전국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충북 제천 영하 17.6도, 강원철원 영하 15.6도, 경기 이천 영하 15.5도 등 중부 내륙에서 영하 15도를 밑돌았습니다. 지난 북극 한파를 몰고 온 찬 공기가 일본 동쪽으로 물러간 뒤 북쪽 대륙에 남은 냉기들이 다시 우리나라로 밀려오고 있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서울 영하 12도, 철원 영하 19도 등 기온이 더 떨어집니다. 경기와 강원 충북에는 한파 경보가, 서울과 경북 등에는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기상청은 모레 아침까지 체감 추위가 매우 심하겠다며 보온에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주말인 내일 경기 남부와 충청, 호남에서는 눈도 내립니다. 예상 적설은 충청과 호남 1에서 3cm, 경기 남부와 충북 1cm 미만입니다. 강추위 속에 내린 눈이 얼어 도로 곳곳에 빙판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주말 동안 미끄럼 사고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합뉴스 TV 김동혁입니다.